버핏이 아마 애플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로 보는 것 같다. 애플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미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둔화된 거 아닌가? 애플이 끝난 거 아닌가? 버핏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핏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장주가 끝나면서 하락장이 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캐시우드는 나는 정확히 반대다.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에릭이 또 이제 또 잘 팔릴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티네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소티네프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두 분을 모셔온 것 같아요. 누구 모셔왔어요? 오늘은 이제 캐시우드와 드러켄 밀러를 제가 모셔왔는데, 네. 이게 또 이 요석 아카데미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맞아요. 지금 채널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기름을 또 붓고자 이제 네네.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온 구루 2명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쵸,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 개인 채널에서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무관심으로 가다가 이번 영상, 이게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터졌다고. 예, 무슨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캐시우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시우드가 이제 미국 주식 황금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은 역대급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앞서서 캐시우드의 프로필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제 캐시우드가 하도 이제 성장주 전문가 이미지로 붙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 출신인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원래 백그라운드가 경작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요. 아서 래퍼 있지 않습니까? 래퍼 네네네. 곡선을 만든 아서 래퍼가 지도 교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였고 80년대 스타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예띠네요. 네, 이 이때 옆에 PC가 이게 지금 지금 네. 근데 8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일을 막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면은 그때는 PC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근데 제가 80년대를 강조한 이유가 볼커가 금리를 막 거의 20%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더 오르냐 아니면 안 오르냐 이 논쟁이 분분했었는데, 근데 잘 나가는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더 오른다, 인플레 안 잡혔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막 신인이었던 캐시우드가 아니다, 인플레 잡혔고 이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가 캐시우드가 마친 거죠. 이래서 스타 이코노미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80년대 스타였다라는 이력을 강조한 이유가, 이번 캐시우드가 불장이 온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내가 잘 맞춘 80년대 레이건 시대처럼 트럼프도 이 레이건 시대처럼 될 것이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재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름 돋네요. 그쵸? 이게 약간 좀 80년대 얘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내 나이 시대가 왔어. 그쵸? 나 옛날 생각난다. 야 이거 지금 느낌 와 이런 거잖아요. 경제학의 야성적 충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멀 스피릿. 맞아요. 야성적 충동이 다시 시장과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형 성장주가 앞으로 엄청 좋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또 화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워렌 버핏이 애플을 더 팔아가지고 이제 애플이 한때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다가 지금 한 25% 정도로 줄었거든요. 맞아요. 4분의 1로. 그리고 또 현금을 또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해가지고 하락장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제 버핏의 움직임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옛날 생각난다는 거죠. 옛날에 나 잘 나갈 때 한참 어렸을 때 형들, 누나, 아니, 형이 아니죠. 이제, 언니들, 누나, 오빠들, 이분들 다 틀렸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왜 이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냐? 우선 정책도 비슷하지만 매크로 환경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그래프거든요. 연방 기준금리 그래프인데, 이 회색 영역이 이 침체기입니다. 근데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이때 당시가 이제 레이건이 취임했던 시기거든요. 1981년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시대죠. 근데 이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레이건 때도 이 금리가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오는 시기였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가 피크아웃하고서 내려가는 시기다. 근데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투백 리세션이 있었다. 리세션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W자로 다시 한번 불황이 왔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내가 봤을 때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레이건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침체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낮아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약간 좀 좋은 것만 다 골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레이건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고 역대권 불장이라고 하느냐? 요 그래프는 이제 S&P 500이란 기준금리를 이제 1980년대부터 S&P 500과 기준금리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백투백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어마어마한 불장이 왔습니다. 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불장이 잠깐 끊겼는데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미국 주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황금기가 왔었거든요. 트럼프 역시도 레이건과 닮은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책도 너무 비슷하다. 감세, 규제 철폐, 자금 정부 이런 게 너무나도 유사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레이건 정부 때도 이 재정 적자가 늘긴 했습니다. 왜냐면 레이건이 이제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또 냉전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냉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정부 재정 적자가 이때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는데 기후로 끝났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심지어 나는 트럼프에서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지금 다 이 이야기 자체가 다 신선하고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럼 왜 재정 적자 문제가 트럼프에서 해결된다고 봤느냐? 우선 이제 재정 적자의 이제 미국 역사적인 재정 적자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재정 적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검은 기준선 위가 이제 흑자고 아래면은 적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레이건이 취임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클린턴이 취임한 이후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당시 클린턴은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증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 흑자로 전환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 클린턴의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지? 그러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레이건에겐 일론 머스크가 없었지만 트럼프에겐 일론 머스크가 있다. 일론 머스크를 캐시우드도 잘 알잖아요, 서로. 그렇죠. 엄청난 테슬라의 지지자죠. 지지자기도 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근데 채용 공고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돈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뽑더라고요. 정부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완전히 구조조정을 일론 머스크가 해버리면서 정부 쓸데없는 정부 지출을 다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은 트럼프 시대에 부채 성장률보다 경제주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빌려서 갚는 돈보다 빚이 느는 속도보다 소득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그게 바로 트럼프에서 벌어질 일인데 그럼 왜 이 현상이 벌어지느냐. 트럼프가 규제 철폐를 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그리고 성장, 촉진. 그래서 부채보다 더 빠른 성장. 그럼 뭐 부채가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지만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갈 것 같다.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레이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강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미국이 이제 무역에서 적자를 보니까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를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다 이제 달러가 너무 약달러가 되니까 또 루블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레이건 때처럼 트럼프 때도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ROI가 너무 좋다. ROI가 너무 좋은데 트럼프가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림으로써 ROI가 여기서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 잡힌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뭐 강달러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들도 보면은 원자재 가격도 이미 안정세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잡히고 미국의 ROI도 높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 세율도 낮고 이러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면서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아까 말했듯이 강달러 요인도 있고 지금 시장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이 그래프는 이제 10년물 BEI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쵸,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 보면은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캐시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재화와 서비스와 돈과 어느 게 더 많냐 상대 비율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은 캐시우드가 앞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규제가 철폐가 되고 그럼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기술 혁신이 늘어나면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재화와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대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돈보다 재화나 서비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인상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10년 후에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때 원래 인플레이션 9%까지 갔잖아. 네. 근데 10년 후에 그거는 이때도 2021년, 2022년에도 그냥 2.5%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은 아유 지금 물가 9%까지 가도 10년 후에는 돌아올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생각에 지금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든 하겠지. 뭐 금리를 올렸으면 뭘 하든 잡겠지 설마.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관세는 경제 안 좋은데 그것도 그리고 웬 인플레 관세야? 부담되고 이런 그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이제 아서 래퍼가 말하길 관세는 오히려 좋다. 이 밑에가 이 래퍼가 만든 래퍼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래퍼 곡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세수가 많은 게 아니라 최적 세율이 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뭐 노동과 투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조세피 현상도 늘어나고 이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이 최적 세율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율이 너무 낮을 때거든요. 이때 역시도 세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래퍼가 말하길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이 감세하는 세수의 카운터 역할이다. 이거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이제 세율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그 부족분을 관세로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만 잘 사겠다는 얘기네요. 미국에서는 세금 안 걷고 다른 나라에다가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의 장점의 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국만 살면 돼. 미국만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겁박을 한다. 어떻게 겁박하냐? 국내 혁신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지켜지도록 관세로 협박하고 그걸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혁신 기업들을 해외 진출하는데 많이 밀어줄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좋아라고 할 때 그 가로 열고 미국은 좋아 이런 기술이 들어가죠. 한국은 아니야. 뭐 이거 관세 미국은 좋아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전이다. 어떤 속도를 말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앞서 본 이 레이건 취임 당시에 S&P 500과 기준금리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는데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레이건이 취임한 시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취임하고 나서 주식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레이건도 취임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 하락을 했거든요. 침체를 받고. 근데 그 이유가 캐시홀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건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본인 공약을 실시할 때까지 한 2, 3년이 걸렸다. 한 82년 말 이 정도 돼서야 실제로 레이건이 감세를 하고 규제 철폐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82년 말부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장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트럼프가 정말 자기 말대로 하나? 라고 시장이 지켜볼 텐데 뭐 지금 상하원은 트럼프의 우호적인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 하원도 먹었고 레드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말대로 안 하고 좀 미적지근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속도전이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관세 그리고 이민 정책 뭐 등등의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이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빨리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중간 선거도 있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시대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뭐가 수혜를 받을까? 이 섹터로는 헬스케어를 뽑았고 네. 이 우리가 스타일 팩터로 하지 않습니까? 뭐 소형주,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이러는데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갈 거다라고 뽑았습니다. 이 헬스케어와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가는 데에는 규제 철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혁신의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가로막고 있었는데 규제가 없어지면 이제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우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 수혜 섹터가 헬스케어인데 지금까지 빚을 못 봤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맞아요. 요 그래프는 이제 아크가 이제 매년마다 빅 아이디어라고 그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초에 전망을 하거든요. 올해 이제 아크의 빅 아이디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제가 빨간 박스로 칠한 부분이 이 헬스케어와 AI 기술의 연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AI와 해당 기술 섹터의 연관도가 짙다는 건데 캐시우드는 헬스케어와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뉴럴 네트워크하고 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이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헬스케어네요. 그렇죠. 초록색이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AI 수혜를 받는 섹터인데 정작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과 S&P 500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을 올해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뭐 S&P 날아갔습니다만 지금 헬스케어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5% 보이고 정도 있죠. 올랐네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가 이렇게 눌려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만 좀 치워지면은 날아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규제가 그러면은 철폐가 되면은 네. 뭐가 그렇게 수혜를 받는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캐시우드는 이제 멀티오믹스, 뭐 다중오믹스 혹은 다중체학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멀티오믹스가 뭐예요? 세포를 우리가 이제 분자 단위에서 생물을 보지 않습니까? 뭐 네. 유전체, 단백질체, 전사체, 그러니까 아하. DNA, RNA, 단백질 요런 이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본 겁니다. DNA에서 얻은 정보, RNA에서 얻은 정보, 단백질 단위에서 얻은 정보 요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그걸 이제 다중오믹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규제 당국에서 자꾸 규제를 했다. 왜냐면 이게 AI에 지금 영향을 엄청 빅데이터를 다루던 분야다 보니까 AI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연구하려고 하면 자꾸 규제 당국에서 태클을 걸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취임했을 때 실증주의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라는 걸 결국 이제 에비던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증을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AI로 연구하는 멀티오믹스가 딱 여기 맞는 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어준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다. 이 분야를.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잠깐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로버트 케네디는 음모론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거부 운동 이런 것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중오믹스가 뜨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CRSP, CRISPR Therapeutics를 뽑았습니다. CRSP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오믹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 출시를 했대요. 이미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규제만 철폐되면은 날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성장주가 뜰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형주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규제를 뽑았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냐. 자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냐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근 5년 들어서 가장 심리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캐시우는 여기서도 규제 얘기를 꺼내는데 특히 지금 이 소형 성장주 한마디로 작은 기술혁신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요즘 안 좋았던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VC들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VC가 규제 당국의 발목을 잡혔다는 거죠. VC가 어쨌든 이런 작은 혁신 회사들에 투자를 한 이유는 결국엔 엑시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뭐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IPO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을 되든지 이런 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FTC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수합병을 관리하는 규제 당국에서 인수합병 하려고 하면 계속 다 퇴짜를 놨다. 그러니까 이제 VC 입장에서는 엑시트할 방법이 하나 사라진 거죠. 인수합병이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VC들이 좀 지갑을 닫았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규제를 철폐를 해가지고 M&A가 활발해지면은 이 작은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가 다시금 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 수준이죠. 네. 말해서 뭐하냐 이런 거네요. 당연히 좋지. 이런 당연히 거네. 좋지. 당연히 좋죠. 말해 뭐해 수준인데 캐시우드는 크립토 입장에서 악의 축이 게리 겐슬러다. 여기다 이거 써놓으셨군요. 게리 겐세이슬러. 네, 계속 겐세이를 놔가지고 아하, 크립토가 네. 크립토 인재들이 해외로 다 나갔다. 미국 내 인재들이. 이게 또 중요하네요. 크립토 인재들이 나갔다. 그쵸. 네. 미국 내에서 뭘 하려면 SEC에서 계속 발목 잡으니까. 근데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나라에서 밀어주면 이 인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돌아올 거고. 그리고 SEC도 내가 이제 내부에서 SEC 내부에서 게리 겐슬러한테 크립토에 대한 리서치를 전달을 하는 이 리서치 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리서치 팀은 정작 크립토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 얘만 좀 안 좋게 보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제 SEC 분위기 자체도 크립토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장만 바뀌면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크립토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태클 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뭐 솔라나가 오르고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잊혀졌던 디파이라든지 웹3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시우드의 장밋빛 그림에 태클을 거시는 거장이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버핏이 팔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 최근에 이제 썰틴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버핏을 보니까 주식을 안 사고 그냥 다 팔았더라고요. 거의 매도의 3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도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하고, 근데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핏이 보는 그림은 아마 주식 집중도,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올라간 주식 집중도가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집중된 주식,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본 것 같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락장을 보면은 이제 주식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 올라가는 주식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버핏이 볼 때는 애플이 그런 샘플이 아닐까.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캐시우드는 버핏이 아마 애플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로 보는 것 같다.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이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냈습니다만, 그리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플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미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둔화된 거 아닌가, 애플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캐시우드 갔을 때는 그래도 애플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전을 할 것 같은데, 버핏은 AI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버핏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장주가 이제 끝나면서 하락장이 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버핏 할아버지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네요. 아니 애플을 저기 노키아처럼 보면 삼성전자는 뭘로 보는 건가? 근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삼성전자 좀 오르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야 이거 버핏이 그냥 너무 싸다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어쨌든 AI 혁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애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대장들이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캐시우드는 생각이 다르겠죠? 네, 캐시우드는 나는 정확히 반대다. 정확히 반대다. 네. 네, 그 주식 집중도를 보면은 4월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오르다가 요 집중된 게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4월부터 요렇게 추이가 가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을 보면은 주식 집중도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주식으로 상승의 물결이 퍼지면서 상승장이 더 치고 나간다. 역대 상승장들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라고 이게 얘기했습니다. 괜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는 놈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얘 그냥 빠지든가 아니면 얘도 올라가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버핏은 이걸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캐시우드가 보는 그림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마디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만기가 긴 자산들, 성장주, 코인 이런 자산들이 다시 탄력을 받는 그림. 한마디로 뭐 2020년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게 2020년에 이제 주식이 탄력을 받았을 때, 자산시장이 탄력받았을 때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캐시우드도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2020년 코로나장과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간에는 역시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되고, 이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라는 게 참 학계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법인세 인하한다고 뭐 주식에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돼야지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독과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다든지, 기업이 주주들이 워낙 사익 추구를 해서 기업 투자를 안 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잉여금을 쌓는다든지 이런 데 집중하면은 법인세 인하가 선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중론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선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선순환 고리를 안 탈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와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그래서 성장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아까 일론 머스크로 대비되는 그 기술 혁신의 물결이 앞으로 이 생산성을 엄청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인플레와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캐시우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캐시우드가 이제 과거의 레이건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다. 근데 이제 잘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얘기도 했고, 법인세 얘기도 했고, 관세 얘기도 했고, 이민 문제 얘기 다 했지만 그냥 트럼프가 잘할 거다 이런 거네요. 야 그냥 잘할 거야. 일론 머스크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잘할 거야. 규제도 철폐하고 법인세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 안 가져갈 테니까 니네들이 써. 니네들이 잘하는 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막았던 규제를 이제 풀어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맞을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